자, 오늘 해야 될 부분 장문독해 오랜만에 좀 들고 나왔고요. 지난 주중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그 빈칸이나 이게 너무 많고 어려워서 좀 많이 허덕였을까봐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지문들을 가져왔고 3번 정도가 좀 난도가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준이 몇 번? 3번 6 지원 37 경은 3 37 장문독해는 많이 맞아주시죠. 대현이 3번 5번 끝. 그래 예건 오케이. 장문독해는 그래도 다 맞아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한 페이지 정도만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페이지. 야, 어제 한파가 왔다고 바로 쌤이 목이 좀 칼칼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자기 전에 테라플루 혹시 아세요? 그 TV 광고 나오는 거? 그 차에다가 이거 마시는 거? 진짜 효과 좋아. 나이트가 있고 데이가 있는데 자기 전에 그 한 잔 딱 마시고 딱 자잖아? 바로 그냥 개운해집니다. 쌤은 완전 극락을 봤어. 그 10봉지에 되게 비싸. 12,000원인가? 6봉지에 12,000원인가? 하나에 2,000원인데 괜찮습니다. 맛도 좋고. 이제 몸이 오슬오슬 떨리네 슬슬. 가봅시다. 이제 원래는 아까 쌤이 그 고3 얘기 좀 얘기한 게 뭐 지난 시간에도 쌤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번 주 주중까지 다음 주 주중 화수목금 1월 1일은 휴강입니다. 그때 빼고 화수금만 수업을 하고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예비 고2 시간표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말 일요일만 수업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으니까 저기에서도 그래. 청솔에서도 주 1회를 하신대. 그래서 1회 압축 수업으로 진행을 하실 것 같고 초반부에는 이제 구문이나 이런 수업 진행하시다가 나중 돼서는 이제 독해도 같이 하시면서 아마 지금 쌤이랑 같이 했던 지문들 몇 개는 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그때는 또 어떻게 또 인지를 하실지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기억에서 잊으세요. 이런 것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의 포인트만 잡으시고 최대한 잊으시고 새롭게 보시는 방법도 좋죠. 자, 1, 2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죠? 여기 계속 보시면 되겠죠. 포인트는 소재 자체가 충분한 상황, 환경, 이것이 제공되어지는 정도에는 독자가 can come to well-crafted text. well-crafted, come to 어디로 가게 된다? 잘 만들어진 문헌 쪽으로 가게 돼. 뭐 없이 전문가의 지식 없이도. 그리고 come away with a good approximation.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어. 뭐에? of what has been intended by the author. 이 저자에 의해서 의도되어져 왔던 것에 대한 좋은 접근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소재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컨텍스트가 제공이 되어지면 맥락 제공이 잘 되면 독자의 이해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텍스트 문헌이 public document, 이 공공의 문서가 되어 왔어. 그리고 독자들은 can read it. 그 문헌을 읽을 수 있었지. with 뭐와 함께?
minimum of effort and struggle. 노력과 애쓰는 것을 최소화한 상태로.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문헌 자체가 공공연한 문서가 되면서 노력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게 함께 without의 의미가 되는 거지 사실상. 그치? 이 명사들의 최소함과 함께 독자들이 그걸 읽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and의 동일성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앞뒤 내용이 동일한 의미가 되려면 요 with minimum이라는 단어가 이 public document가 됐다라는 것에 노력을 그래서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맥락이 잘 제공되니 그냥 노력 없이도 독자의 이해가 충분히 잘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연 설명이니까 역시 같은 말 반복 A자셨습니다. 그의 경험 자체가 독자의 경험이 come close 가까이에 가게 돼. 뭐에? 프로드가 묘사했던 거 뭐로써? deployment evenly hovering attention이라고 부르네. 그럼 여기에서 너네들이 단어를 모르시더라도 곱게 고르게 집중된 것에 대한 배치로서 묘사한 것. 아, 그러니까 고르게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경험이 가까워지게 된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묘사한 것. 아, 집중이 고르게 배치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렇다는 얘기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면서 독자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가 그 스스로를 어디에다 놓을 수 있어? 저자의 손에다가 놓을 수 있대. 그리고 그는 따라가겠지. 뭐를 따라가? 의주동. 저자가 이끌고 있는 곳에 따라가겠지. 즉 독자가 독자 스스로를 저자의 손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건 결국 뭐야? 저자가 의도한 바대로 따라가겠다는 얘기를 똑같이 얘기한 내용이 되겠지. 그치? 가로 열고 닫고는 제끼시고 그래서 같은 내용 역시 반복이기 때문에 B번도 틀린 건 없었습니다. 실제 세상이 has vanished, 사라져버리며 the fictive world, 허구적 세상이 has taken its place, 그 자리를 매김하게 되죠. 그렇죠? 차지하게 되죠. 자, 예로 들어봅시다. 자, 그럼 지금 무슨 얘기야? 잘 됐을 때의 어떤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보자. 자, 근데 뭐라고? 아, 선생님이 요거 버시는 however 찾고 있어서 예를 찾았어야 되는데. The other extreme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나오죠.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야? 맥락 제공이 잘 됐을 때 독자의 이해가 그만큼 저자의 손에 가까워지게 되고 저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즉, 이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극단적인 부분을 한번 이제는 예시로 들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으니까 그 정반대쪽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네가 badly crafted, badly는 crafted를, crafted는 텍스트를, 그치? 그러니까 좀 몹시 안 좋게 만들어진 문헌 같은 것들을 네가 접근하게, 다가가게 될 때 그 문헌 어떤 문헌? 맥락이나 항목들이 are not happily joined, 아주 행복하게 합류되지 않았어. 좋게 합류되지 않았을.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네가 들어가게 될 때, 그러니까 맥락 제공이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는 we must struggle, 우리는 애써야만 합니다.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고, 우리의 sense of what author intended, 그 저자가 의도한 것에 대한 생각이 아마 낳게 될 거야. 낳게 된다는 건 주어 때문에 목적어가 생긴다는 얘기야. 뭐? close correspondence to the original intention, 그 저자의 원래의 의도에 상응하는 correspondence, 가까운 상응을 낳게 될 거라고. 우리는 반대쪽 extreme을 보고자 했던 부분의 내용의 글이었는데 앞에 이미 이전에서는 그 경험이 저자가 말한 대로 가까워질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정반대쪽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 멀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가까이에 간다가 아니라 맥락이 제공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가 여기서 나와주셔야 되겠지. 그치? 먼의 의미로서 far가 들어가 주셔야 그 반대쪽 극단의 특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3번 정답으로 체크될 수 있겠고 41, 42 이제 문제 특징이 이제 점점 더 여러분들한테 뭐로 다가가냐면 예전에 42번이 빈칸 추론이었거든. 한 단어 빈칸. 그래서 두 개의 문단에서 보통 두 번째 문장 맨 아랫단락에 빈칸을 놓고 이 두 문단의 전체 글을 이용해서 빈칸을 유추해. 이런 문제였는데 요즘은 시간을 조금 더 끌기 위해서 어휘 추론 29번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42번에 내는 추세가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지금 보시는 문제도 21학년도니까 20년 문제부터 이제 빈칸이 없어지고 슬슬 어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 요거 길어진 만큼 여러분들 시간 관리도 조금 더 늘리셔야 돼. 평소 풀었던 장문 독해에 비해서는.
그래서 고르게 주의를 기울였던 그 맥락이 잘 제공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서 3번이 잘 이어져 주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한번 제목을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는 뭐 어렵진 않았죠. 뭡니까? 그냥 바로 갈까요? 문맥상 낱말이 적절하다는 건 C번이었고, 제목으로 알맞은 건 아까 쌤이 여기 도식화시켰던 거, 뭐 맥락이 제공이 되는 여부에 따라서 필자의 이해도가 서로 달라지게 될 수 있다. 그지? 그것만 잘 잡아주시는 내용이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building wall, 벽을 짓는 거야. 뭐에? 현실과 허구적 세상의 벽을, 구분선을 짓는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글쎄 방향성이 아예 틀렸죠. 얘는 맥락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의적 리딩이 going beyond the writer's intention. 아니, 얘네 의도를 넘어설 필요가 없죠. 그죠? 걔네 의도에 잘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는 뭐에 결정되어 있다? 상황의 제공이 잘 되어 있느냐, 컨텍스트의 제공이 있느냐. 리더의 경험의 유용성, 리더가 뭐에? 효율적 글쓰기를 위한 독자들이 경험이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No. 컨텍스트 인 라이팅, 그치, 소재가 이제 처음 나왔다 얘들아. 글쓰기의 맥락이 결국 이해를 돕기 위한 뭐다? 라이트하우스다. 라이트하우스라는 말 뜻을 모르시더라도 빛을 주는 집이니까 뭐겠어? 바다에서 등대죠, 등대. 그치? 이게 라이트하우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문헌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빛을 주는 집, 그게 뭐다? 맥락이다. 빛을 준다는 건 어떤 밝히다, 뭐 이런 의미로서 보셨어도 4번으로 찍는 데 있어서는 뭐 위화감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만의 말에 갇혀 있게 되면 너무 저자의 어떤 시선이 너무 좁게 되어진다. 좁은 견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컨텍스트를 말하고 있던 유일한 소재는 딱 누구였다? 4번 뿐이었다라는 것만으로도 1번 문제 풀 수 있었다는 거. 오답률이 50%가 넘는 장문 독해였어요. 장문 독해 특성상 그렇죠. 시간 부족 때문에도 그렇고, 내용의 난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더 높아지죠. 자, 3번. 이 문제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해석 연습을 많이 해둬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해석 연습이 어느 정도, 그래, 해석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하긴. 그죠? 그래서 소재에 대한 인지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끌고 내려가시면 좋지 않았을까. 괜찮으시겠어요? 갑니다. 뭐 겁주는 건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의심할 수 있어요. 뭐 속에서?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감정들의 부재 속에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이 없는 것 안에서 우리는 데디아라는 걸 의심하거든. 근데 그러한 시간 속은, 데디아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기에 부정적 감정들이 누구와 같은? like grief, 이 슬픔, 애도와 같은 그런 어떤 감정들이 일종의 증거를 제공해 줄 거야. 누구의?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의 진정성에 증거를 제공해 주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치? 막연했을 거야. 첫 문장을 읽어봐도 첫 문장이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쉬운 거다, 짧네 라고 하겠지만, 이게 2016년 33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딱 한 10년 전 문제야. 10년 전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10년 전에 있을 때 가르쳐놓은 학생들, 그때 평가원스럽다가 딱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번 25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한 그 이유 중에, 근거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문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글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겠다라고 느끼게 만든 문제였다는 거죠. 한번 볼게. 슬픔은 언짢은 거야. 그렇지? 슬픔은 안 좋은 거야. 슬픔이란 뜻도 있고, 그리프는 애도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부정적 감정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부정적이다. 그러면 would one not then, 그렇다면 우리가 better off, be better off, 더 낫지 않을까? without, 뭐가 없다면? 그 그리프가 전체적으로 아예 없다면, 싸그리 없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unpleasant한 거니까. 그치?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 왜 그 그리프를 받아들이는 거야?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loss is real. 아니, 그리프라는 게 로스가 현실, 실현화가 되는데도 왜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프 안 좋은 거잖아. 아마도 we should say of it. 우리가 그 그리프에 대해서 말해야만 할 거야. 그거에 관하여 이것을 말해야 될 거야. 스피노자가 리그렛에 관한 것을 말해야만 할 거야. 그게 뭔데? 땡땡. Whoever feels it, 그 그리프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전부 다 뭐다? 2배 불행하며 2배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말해야만 할 거야. 됐고, 그리프는 뭐하다? unpleasant하다. 그걸 계속 끌고만 내려오시면 돼. 자, 그리고 로렌스 토마스가 이렇게 제안을 해왔어. 뭐라고? 네디아라고. 니네한테 물어볼게. Utility of the negative sentiment. 그럼 얘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리프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리프의 utility라고 얘기하고 있어. utility는 뭐니 얘들아? 사전상 의미. 유용성, 활용성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리프의 활용성이 가로 열고 닫고 제끼고 lies in, 놓여 있습니다. 어디 안에 놓여 있냐면 그 부정적 감정들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뭐를? Authenticity of for such a disposition, sentiment, love and respect까지. 와, 사랑과 존중이라는 어떤 기질적 감정에 대한 그런 진정성을 일종의 보장해주는 그런 제공하는 것에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런 것들을 보장해줘. 뭐? 사랑과 존중이라는 어떤 기질적 성향의 진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저 부정적 감정의 유용성이라는 거야. 유용성은 그러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유용하다니까. 근데 봐봐 다음 문장. No occurrent feeling. 그 어떤 발생하는 감정도 사랑이나 존중의 감정도 나타날 필요가 없어. 뭐 전체 period of in which it is true that one loves respect. 한 사람이 사랑을 하고 한 사람이 존중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라는 그 기간 내내 그 사랑 존중에 대한 발생하는 감정을 다 표현할 필요, 나타낼 필요는 없다고. 무슨 얘기야?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해. 그치? 엄마 아빠 사랑해. 근데 엄마 아빠 사랑하니까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 필요 없다고. 사랑은 해. 존재하셔도. 이해되겠어? 근데 그리프의 유용성이 뭐래? 다시 봐봐. 그리프의 유용성은 어디에 있대? 그 부정적 감정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장에 있대. 뭘 보장해? 사랑과 존중에 대한 어떤 기질적 감정의 진정성을 보장해 준대. 누가? 부정적 감정.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되게 사랑하거든? 그렇다고 내가 오늘 엄마 아빠한테 뽀뽀하고 아침에 나온 친구 있어요? 없죠. 근데 마침 내 친한 친구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아서 사고를 갑자기 당하셔서 몸이 불편해지셨어. 그러니까 딱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괜시리 감사한 거야. 사랑과 존중이라는 건 꼭 사랑과 존중을 한다고 계속 나타낼 필요가 없어. 뭐? 슬픔이라는 걸 보고 사랑과 존중이라는 게 더욱더 그 진정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인 거야. 이미 이해되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의심하겠지. 뭐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감정들이 없이 내가 사랑하지 존중하지 않고 있나? 라는 것을 의심해 보겠지. 근데 그 시기에 부정적 감정들, 애도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일종의 뭐가 돼? 증거를 제공하는 거야. 뭐해? 야, 너 사랑과 존중에 진정으로 하고 있어. 라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 그냥 존재하고 있어. 근데 그 사고 소식을 들으니까 괜히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한 게 감사한 거야.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 더 커지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했는데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괜히 그것 때문에 더 크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슬픔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진정성의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볼 건 뭐야? 우리가 그러니까 의심해 볼 거야. 내가 긍정적인 감정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건가? 긍정이란 감정, 사랑, 존중이란 감정이 없는 건가를 의심해 보겠지. 근데 그 시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뭐 해줄 거야? 아니야, 너 사랑하고 있어. 그지? 불행하지 않잖아. 라고 슬픔이 얘기해 줄 거다 이 말인 거죠.
됐어요? 이 지문은 되게 논란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을 읽게끔 만들 평가원이 참 원망스러웠던 문제였습니다. 고3 친구들, 연수생 친구들한테 이걸 풀게끔 해야 될. 그러니까 사랑의 부재 속에서는 그래서 뭐다?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건 뭐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나? 라는 것을 의심해 볼 텐데 부정적 감정이 그걸 잡아줄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걸 의심해 보여? No. 의미를 잡으셔야 돼. 부정적 감정의 유용성은 앞에서 나와. 부정적 감정인 거 안 좋은데 로스가 현실인데 왜 받아들여? 네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거 2배 슬프고 2배 무기력한 거잖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거야. 이거의 유용성은 부정적 감정의 유용성.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지. 그 유용성은 결국 뭐에 있다? 사랑과 존중에 그 기질적 감정의 진정성이라는 걸 보장해 주는 데 있어서 그 부정적 감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됐니? 연습 꼭 해주세요, 이거는. 3번. 감정적 손실이 절대 실현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심해봐. 긍정, 부정에 대한 방향성이 틀렸습니다. Respect for oneself.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걸 의심해봐. 부정적 감정들이 do not hold any longer. 부정적 감정들이 계속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의심해. 아니, 긍정적 감정이 없는 것이죠. 긍정적 감정이 계속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의심해. 근데 부정적 감정이 나타나서 아니 너 긍정적인 거야 라는 증거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3번까지 해봤고요.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글쎄요, C번까지 내려오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A로 가셨을 때 이 this excess CO2 여기로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가 문제의 관건이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 카본 싱크라는 것은 먼저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합니다. 자연적 특징인데 원래 카본이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카본을 흡수하거나 저장하는 특징을 카본 싱크라고 한다 라고 하고 정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A번은 사실 얘 때문에 안 되죠. 위에 A번으로 바로 읽히기에는 과도한 CO2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본 싱크는 have been able to absorb about 약 CO2, 과도하게 방출된 그 CO2의 절반가량을 흡수할 수가 있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그 바다들은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그리고 세상의 바다들은 have done the major part of the job. 그 CO2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에 대한 주요 역할을 바다가 해왔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박스글로 이어지긴 다음으로 이어지기는 좀 부족했다는 거. B번. Plant and other organic material. 식물과 다른 유기물질 같은 것들의 많은 그 질량들이 흡수하고 저장했습니다. tons of carbon. 수톤의 어떤 카본들을 저장하고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본 싱크라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소재는 쓰지 않았지만 A번은 X, B번은 그래 흡수하고 저장했다고 했으니까 플러스의 방향성, 내용의 방향성으로 세모 정도는 보류합시다. 그리고 C번 보시면 카본 싱크의 가치 자체가 is that 카본 싱크들은 뭘 하는데 도움을 줘? 평행 상태를 만드는데 그 상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 말이죠. In the atmosphere, 대기 안에서 뭐 함으로써? 과도한 CO2를 제거함으로써. 그쵸? 얘가 가장 그래서 가깝습니다. C번이 A에서 말했던 카본 싱크에 대한 추가 부연 설명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쵸? 아, 이것이 이렇게 흡수하고 저장하는데 그것을 그 역할이 평행 상태까지 가며 그 예시가 바로 뭐다? 카본 싱크 예시는 바로 라지 포레스트다. 그래서 여기에 뒷받침되는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CO2를 여기다 갖다 맞추시면 이게 삐끗하시게 되는 거야. 그치? 익세스 CO2 나왔다고 또 흥분해서 이 과도한 CO2 하시면 안 되고요.
예시로 끝났잖아, 이 글은. 이 숲에 대한 부연 설명이 그래서 뭐로 이어지셔야 돼? plants and other organic material로 이어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유기물질에 대한 질량이 수톤의 카본을 저장해, 흡수하고. 하지만 이 지구의 주요 카본 싱크는 바다야.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이제 18세기 시작되면서 CO2의 방출량 어디? 산업화 시대 동안에 방출된 양이 뭘 증대시켰어? proportion of carbon in the atmosphere. 대기에 있는 그 카본의 전체적인 비율을 저기 시켰죠. 증대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 과도한 CO2량이 뭐다? 카본 싱크가 뭐 할 수 있어서 절반만을 이 비율의 절반만을 저장할 수가 있었고 세계의 바다가 주요 그 일을 행해왔다라는 얘기니까 거꾸로 올라가 주셔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C, B, A였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봤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5, 6, 7, 8부터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5번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요 문제 2018년 문제거든. 이 2분의 사용에 대한 어떤 뭐랄까 활용도를 이때 높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6월 모의평가 때 이거의 사용으로 정답을 유추시켜 놓게 만들고 이 2019학년도 수능 문제의 문장 삽입 정답을 2분의 힌트어를 두어서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분의 활용도가 좀 극대화가 됐어,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거 나올 때마다 내신 때도 말씀드립니다, 이건. 우리 2분 다음에 접속사절이나 뭐 웬절 되게 많이 나오죠. 웬절. even though, even if는 당연하고 even when, even after 뭐 이런 접속사, 시간 접속사절이나 혹은 지금 나온 전치사, 명사구와 같은 부사절이나 부사 구 덩어리들 있잖아. 이런 친구들이 전적으로 오게 되면 무슨 역할? 얘는 양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절과의 대비를 얘기하는 거죠. 전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양보의 관계다. 아니 뭐 정답이 1번이라서가 아니라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왜 1번인지에 대한 생각. 먼저 박스글을 한번 보시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에 관련된? as to는 about의 의미죠. Whether people watch a film about the Himalaya on television. TV를 통해서 히말라야에 관한 어떤 영화를 관람하는 것에 관하여. 혹은 become excited, 막 흥분돼. 뭐에 의해서? 만지지 못하는 자연. 장엄한 산의 그 정산에 건드리지 못하는 그 자연에 의해서 막 흥분감을 느끼는 이런 것에 관한 것과 또는 whether they get up, 그들이 일어나서 go on track, 트레킹을 가는 거야. 어디? 네팔로 트레킹을 가는 것.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둘 사이에 뭐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영화를 관람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팔로 직접 트레킹을 가는 것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문장이 지금 요 5번 문장의 박스글이다 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문제는 얘가 1번에 어떻게 들어가냐를 이해하지 마셔. 처음부터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후자의 경우가 밑에 나오거든요. 위에 나오거든요. 그걸 먼저 잘 이해해 봅시다. 첫 문장, 여행산업이라는 것이 발생돼. 어떻게 발생돼? simultaneously,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돼. 뭐와 뭐의 동시에? in the realm, 영역이야. 어떤 영역? 상상의 영역과, 얘도 영역이지. physical world, 물리적 세상의 영역. 이 두 영역 속에서 동시에 발생돼. 그러니까 여행산업이라는 것은 상상의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의 동시 발생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셔야죠. In contrast to literature or film, 문학이나 영화와는 반대로 여행산업은 뭘 이끌어? 실체를 이끌고 탄저물이니까 뭐야?
형체가 있는, intangible은 형체가 무형태의 그런 뜻이에요. 형태가 있는 세상을 이끌어내. 그치? 문화, 여행 산업은 직접 가서 그 형태를 바라보게 되죠. While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while remaining time, 뭐 한다? 묶여져 있다. 잠깐만. 그러면 지금 영화와 여행 산업의 대조를 이루잖아. 얘는 물리적인 세상, 얘는 뭐야? 상상의 세상이니까. 맞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 둘의 동시다발성을 얘기하는데 얘는 대조를 말하고 있다고. 근데 그렇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엮여 있다고. remaining tidy는 위에서 말했던 뭐? simultaneous과 동의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 묶여 있다. 뭐로? to the sphere of a fantasy, dream, wishes, myth. 그 물리적인 형태들의 세상이 공상, 꿈, 바람, 신념, 신화 이런 것들과 함께 엮여져 있는 상태로 남아져 있다고. 엮여져 있다는 건 결국 뭐다? 동시 발생으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 두 번째 후자 안에서조차도 그들은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in an imaginary world, 상상의 세상 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첫째, 대의가 누구니? 문장 삽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대명사 대의에 집중하셔야 돼. 집중. 그냥 그들은 그것들은 하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얘가 누군지 깨차시라고. 이게 핵심이야. 첫째, 대의에 대한 정보가 얘야? 복수명사? thereby 전문장에서 보면 대의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부터 좀 이상한데 어쨌든 후자는 어디로 볼까? 아까 문학의 영역과 실체의 영역 두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얘를 전자, 얘를 후자라고 합시다. 그지? 그러면 후자는 실체적인 세상인데 아니다. 미안. 문학의 지금 세상 속에서는 실제 여행 산업에서 이거와는 반대로 실제 세상을 이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상이라는 영역을 B로 봐야죠. 얘를 A로 봐야 돼요. 공상이라는 영역과 엮여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뭐다? methodological idea. 그로 인해 그것이 허락합니다. 뭐? 의식적 시행. 이 신화적인 어떤 생각들의 의식적 수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후자 쪽이 사실상 예로 치운다 쳐도 전문장도 아닌 뿐더러 후자, 심지어 후자조차도 그들은 뭐로 남아있다? 상상의 영역 속에 남아있다. 후자가 뭔데? 공상인데? 이게 상상의 영역이잖아. 그치? 상상의 영역 속에서도 그들은 상상으로 남아있다? 여기서 물음표가 띄워지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말해야 돼? 1번에. 차이점을 그대로 갖다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쌤, 왜 지금 동시에 일어난다 얘기해놓고서 왜 but이나 however 안 써요? 얘 때문에 그런 거야. 1번 뒤에 내용 때문에. 오케이? 봐봐. 얘네 둘은 차이가 있어. 네가 영화로 히말라야를 보든 직접 트레킹으로 히말라야를 보든 그 둘의 큰 차이가 있거든? 근데 심지어 차이가 있는 후자, 직접 가서 트레킹을 하는 경우에서조차도 여기서 그들은 누가 되겠어?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뭐한 상태? 상상의 영역 속의 상태에 남아있게 된다. 내가 후자인 트레킹을 통해서 직접 네팔 가서 히말라야를 봐도 나는 상상의 영역 속에 남아있는 거야. 뭔 소리야? 다음 문장. 그 사람들은 경험하는 거야. 순간을. 그들이 이미 봤었던 것. 뭘 봐? At home. 집에서 책으로, 브로셔로, 영화로. 안내책자나 영화로 봤었던 이런 것들의 순간들을 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히말라야를 맨날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것들로 봤는데 영화로만 봤는데 직접 가서 히말라야를 보면 나는 뭐 하는 거야? 히말라야, 와, 장엄하다 라고 하지만 내가 그동안 봤었던 유튜브나 책에서 봤던 히말라야랑 빗대어서 같이 보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상상 속에 있었던 그 히말라야와 실제 히말라야를 같이 엮어서 보는 거야. 지금 2번 뒤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연 설명 이어지죠? 그들의 개념, 즉 사람들이 만지지 못한 그 자연과 친화적이고 무구적인 어떤 토착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개념들이 다 어떻게 돼? 다 확인받아지게 될 거라고.
기안84가 네팔 가서 막 거기 셰르파 체험을 막 해. 저 사람들 되게 좋은가 보다. 사람들 좋네. 진짜 좋나? 하니까 진짜 좋아.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상상해 봤던, 영화로 봤었던, 책으로 봤던 것들을 실제 경험하면서 나는 계속 실제 경험을 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야? 진짜 그랬네. 책에서 봤던 거, 영화로 봤었던 거 진짜 그랬네. 라고 확인을 하는 거야. 그게 다 뭐라고? 실제 갔어도 나는 상상의 영역 속에 있는 거라고. 지금 그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3번도 단절 없습니다. But, 하지만, 자, 여기서 대조 한번 걸었어. 대조에 연결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 확인이 is anchored. anchor가 뭐야?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어디 안에서? 물리적 경험 속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치? 확인은 직접 가봐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직접 경험한 걸 과거에 책으로 봤던 영화로 봤던 것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라 한들 그 확인하는 작업은 하지만 뭐 해줘야 돼? 물리적 경험만이 있어야 되며 미스는 신화, 그러니까 그랬다더라 라는 신화는 따라서 전달되어질 거야.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된 뭐보다? 텔레비전 무비 북스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그게 전달이 되게 될 거야. 실제로 경험을 하니까 강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다 논리적 단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요거의 소거법으로 가셔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2분의 활용도를 얼만큼 여러분들이 채울 것인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결국 첫 번째 얘기했었던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자, 6번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주제 문제인데 글쎄요, 쌤이 여러분들은 이 주제 문제 얼만큼 맞추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하셨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버시나 하웨버의 대조 연결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로 가나 첫 문장에 대한 소재와 특징을 잘 잡고 내려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이걸 잡고 내려오셔야 돼. 그리고 막 중간에 막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막 뭐 방출의 20%와 함께 뭐 문제가 발생되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 주저리 구체적인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버시나 하웨버 없이 구체적인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문장의 소재 특징을 그대로 계속 끌고 내려갔다는 거야. 이게 결국 뭔데? 뭐가 되는 건데? 그래, 주제가 되는 거거든. 그치?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We argue that,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Ethical principle of justice provide the essential foundation for policies to protect unborn generation and the poorest countries from climate change. 이 첫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봅시다. 오케이? 무슨 얘기야? 첫째, 정의의 윤리적 원칙들이, 즉 정의가 제공합니다. 뭐를?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해. 정의가. 누가? 정책이 지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뭘 지키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과 가장 가난한 국가들, 뭐로부터? 기후변화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과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지켜줄, 정책이 지켜줄 그런 필수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우린 주장합니다. 소재 뭐였어? 정의가. 정의의 윤리적인 부분. 아니 그냥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아직 대한민국은, 그지? 그냥 우리끼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끼리 살자 잘. 근데 윤리적인 부분, 케이블 TV 보면 오늘도 이 아이는 한 끼를 먹지 못해 엄마가 주는 우물로 하루를 버팁니다. 이 아이는 내일 죽을 걸 알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080-000-0000 하잖아. 그러니까 정의의 윤리적인 어떤 측면들이, 그거는 이제 딴 얘기고, 기후변화로부터 겪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미래 세대,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의 기반을 얘가 주고 있다. 됐니? 그러니까 미래 세대.
가난한 나라. 얘네들을 얘가 얘를 제공한다. 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연관된 문제가 발생될 거야. 뭐와 접촉하면 현재의 어떤 persistently 지속적으로 부족한 이런 도움 같은 것들과 접촉하게 되면 for these nations 이런 가난한 국가들과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부족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할 거야. In the face of 뭐와 직면해서 growing threat to agriculture and water supply 뭐니? 기후변화죠. 이런 것들의 위협을 통해서 결국 문제가 발생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정의의 윤리적 측면들이 이런 것들의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따라서 그리고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 교류의 규칙들 mainly benefit rich countries 그래 부유한 국가들만 주로 이익을 얻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규칙들 이런 것들 안에서 가난한 국가들의 부족한 도움이 있으면 결국 뭐가 발생된다? 연관된 문제들이 발생될 거야.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이 말인 거죠. 증가하고 있는 도움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증가하는 도움이 can be an essential part of effective mitigation. 효율적인 어떤 완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하는 도움이 필요해. 제재하려면. 그리고 나서 카본 에미션의 20%와 함께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기후변화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기후변화와 함께 from 어디? 황폐화시키는 것의 기후변화와 함께 카본이 크레딧 담당해 뭐 숲의 보존을 위한 카본 크레딧가 would combine aid 도움을 결합할 거야. 가난한 나라 국가들의 도움을 뭐와 도움과 뭐 가장 비용 효율적인 형태의 어떤 abatement 감소 같은 것들 효율적 감소 같은 것들의 어떤 도움과 결합할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막 어버버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면서 버시나 하우에버의 대조성을 띄지 않았다면 계속 이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잡으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계속 또 가볼게. 아마 가장 비용 효율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복잡한 정책은 정치 개혁은 would be the removal. 제거하는 것일 거야. several hundred billion of dollars. 수십억의 어떤 달러들의 직접적인 연간 보조금. 누구로부터? 가장 큰 recipient. in OECD. OECD에서 가장 많이 받는 수용자로부터의 그 연간 직접적인 수용, 그 보조금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OECD 자체가 잘 사는다는데 거기에 제일 밑에 국가 애들이 받는 그 보조금만 없애도 이거 도움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즉, 파괴적인 어떤 산업적 어떤 농경이나 뭐 화석연료 같은 거 말이야. 이런 것만 줄여도 돼. 심지어 또 나왔다. 심지어 안 그럴 것 같은데 적은 양 this money 이 돈의 아주 적은 양이 would accelerate 가속화시킬 거야. 뭐를 이미 급속화되어 있는 기술적 발달 투자의 속도 뭐 재생 가능 에너지 in many areas 다른 많은 영역 속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투자나 기술 발달의 어떤 이미 빨라진 속도 같은 걸 더 가속화시킬 거야. 뭐뿐만 아니라 이런 conservation agriculture 쪽으로의 보존 농업 쪽으로의 어떤 필수적인 전환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죠.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재생 에너지나 가능 에너지나 기술적 발달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거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OECD에 내는 돈의 작은 양조차도 이게 기후변화로부터 문제점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첫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기후변화로부터의 가난한 나라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뭐가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후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보기가 얘밖에 없었어요. 사실 기후변화를 다뤄야 되는 거야. 뭐 함으로써? 도움이나 폴러시 지금 정책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하면서 리포밍 다시 개혁함으로써 기후변화로부터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될 수 있다? 이걸 도울 수 있게 되는 기반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개혁해야 된다. 외교적 정책, 가난한 나라의 외교적 정책이 얘기 아니고 환경적 위기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restoring economic equality, 경제적 평등성을 회복하는 이유, 가난한 나라의 경제적 평등성 아니었고요. OECD의 역할, 얘는 예시였잖아. 국제적 갈등도 아니었고요. 국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OECD의 역할은요. 지금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가난한 나라나 앞으로의 미래 세대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글의 내용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오늘 나름 10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8문제를 줄였더니 좀 널널해졌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7번. 자, 7번에 again 한번 보시게 되면 temporal resolution of imagery used야. 이렇게 보셔야 돼. should, 빈칸. 이렇게 가셨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용되는 이미지의 temporary resolution. 이게 뭘까? resolution이 또 이런 거야. 해결책이란 단어가 있지만 해상도란 뜻도 있어요. resolution에 대한 해상도의 뜻이 있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 그럴 땐 어떻게 하자고? 그냥 temporal resolution 하고 넘어가자고. 오케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냥 읽고 넘어가. 이게 뭐 한다? 사용되는 이미지의 이것이 빈칸해야만 합니다.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때때로 연구진들은 have to search, 찾아야 돼. 보관소를. aerial photographs, 그 지역으로 있는 부분의 어떤 사진들을 탐색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로부터? That past, 그 과거. That predate collection of satellite imagery. 인공위성의 어떤 사진 수집에 이전에 모았었던 것들의 과거로부터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진의 보관소를 찾아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막연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도대체 temporal resolution이 뭘 해야 하는지 위글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temporal resolution이라는 건 특히나 흥미로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인공위성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감지의 맥락 속에서 되게 흥미로워요. 무슨 얘기야? temporal density of a remotely sensed image. 멀리 떨어져서 감지한 그 이미지의 그 템퍼럴의 어떤 density, 밀도가 굉장히 크며 인상적이고 growing, 점차 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뽑아온 그 이미지가 일시적인 어떤 그 밀도가 굉장히 크대. 그래서 인공위성이 수집하고 있는 중이야. 뭐를? Great deal of imagery. 어마어마한 양의 이미지를. 뭐 하는 순간? As you read this sentence. 네가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을 때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이미저리를 뽑아내고 있대. 니네 구글 스트리트 같은 거 알죠? 가보셨어요? 선생님은 난 여행을 그걸로 가. 파리 에펠탑을 보고 싶으면 큰 화면 앞에다가 구글 스트리트로 하면은 에펠탑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앙공원 가면 돼. 그러면 아까 그 여행산업, 투어리즘 뭐라고 얘들아? 상상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그 중앙공원의 많은 나무들을 보면서 여기가 에펠탑 앞 공원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고요. 거기 우리가 그렇게 실제 걷는 것처럼 그런 360도 카메라로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유가 다 뭐야? 이런 많은 양의 인공위성 때문인 거죠. However, 근데 말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이미지들을 다 그 밀도로 크게 만들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지오그래피나 environmental studies, 이런 어떤 지질학적이나 환경적인 연구에서의 응용 프로그램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 극단적으로 fine-grained temporal resolution을. 이 temporal resolution이 밀도가 커가지고 큰데도 많은 양의 이미지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이거든. 하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영역에서의 응용 프로그램은 그 극도로 많이 정제된 그런 어떤 temporal resolution을 요구하지 않아요. 두 번째, meteorologists, 기상학자도 요구해요. 시각적인 것만, 적외선에
레이더 인포메이션 이것을 요구해요. at sub-hourly temporal resolution. sub-hourly temporal resolution은 뭐야? 그냥 시간 단위로의 어떤 그런 것만 원해 요구해요. 도시계획자도 요구해요. 뭐 이미저리를 요구하는데 다달이 혹은 연간 레솔루션만 원해요. 자, 레솔루션이 지금 뭔지 몰라도 해상도라는 걸 몰라도 저 템퍼럴 레솔루션의 지금 수집 단계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각 기상학이나 뭐 아까 뭐였어? 기상학이나 또 도시계획자나 그치? 지질학이나 환경연구나 또 아직도 안 끝났어. 또 누구? 이 교통 플래너, 대중교통 플래너들도 필요하지 않아. Anytime series information. 실시간에 어떤 정보를 필요하진 않아. At all for some application.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그 일련의 시간 일련의 어떤 정보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부분만을 필요로 해. 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템포럴 레솔루션은 사용되는 그 이미지의 템포럴 레솔루션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 그치? 처리되어야 해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중간 허리글이 정답의 힌트가 되셨다. 누굴 통해서? 어게인을 통해서. 다시 때때로 연구진은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저장소로 가야만 한다. 그 사진 같은 것들의 저장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과거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면 된다. 그치? 때때로 가면 돼. 매일 갈 필요는 없어.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장담하고 있죠.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Temporal resolution은 be selected for general purpose.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general 무슨 뜻이니? 사전적 의미? 일반적인 말고 뭐 있죠? general hospital 무슨 뜻이야? general hospital. 종합병원을 general hospital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종합적인 목적으로 temporal resolution이 종합적인 목적으로 다 필요해? 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치? 부분적인 게 필요한 거죠. partly가 맞겠죠, partly. 그치? general은 틀렸습니다. 충족시킨다, 요구 조건을 뭐해? 당신의 요구에 맞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정답 2번. 그치? 아, 다 필요는 없어. 이런 것만 있으면 돼. 실시간, 연간, 월간만 있으면 돼. 3번. temporal resolution 되게 높아. 가능한 한. 뭐? 그 어떤 경우를 위해서든 다 높은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템포럴 레솔루션은 적용되어질 수 있어. 새로운 어떤 기술에 전문가에 의해서. 새 기술 아니고. 템포럴 레솔루션은 독보적으로 의존해. 뭐? 이거는 그냥 정보 전달이었죠. 그렇죠? 특징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공위성 정보에만 독보적으로 의존해. 자, 분야별로 의존한다.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마지막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야 되냐면 to modern man, 현대 인간에게는 질병이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concerns him only, 그를 오직 뭐로써? 개인적인 그리고 moral implication,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서 염려하는 그냥 생물학적 현상이며 도덕적 암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병이. 도덕적 암시가 왜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 옛날에 그거 기억나니? 그 코로나 초창기에 누가 하나가 한 명이 확진됐을 때 그 확진된 한 명이 뉴스에 그 사람 동선이 나왔던 거 기억나? 기억나세요? 그때 되게 무섭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 그냥 어디야 지금 코로나라고 지금 통칭하고 있지만 중국 우한 폐렴이잖아. 우한 폐렴. 그것도 기억나세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여행했던 그 감염자가 요 열감지 카메라도 벗어나서 집에 막상 가보니까 그게 잠복기였던 거고 그 사람이 이제 확진된 거지. 되고 나서 그 사람을 이제 불러다가 당국에서 이제 격리 처리해서 나을 때까지 격리 처리하고 뉴스에는 그 사람이 동선이 나옵니다. 공항에서 택시 탔고 그 택시 기사의 동선도 다 파악해서 그게 막 뉴스에 나왔어. 어디 갔다가 어디 갔고 어디 편의점 갔었고 막 이게 나왔었어.
그럼 이제 국민들은 그거 보고 어땠어? 아, 저 인간 왜 거기 가가지고 걸려오는 거야? 막 이랬지. 막 한두 명 걸렸을 때. 더 웃긴 건 뭐야? 코로나 하루 확진자 최다 인원 혹시 기억나니? 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때가 최고였어. 하루 확진자 62만 명이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당시. 처음엔 막 200명, 300명 막 이렇게 뉴스에 뜨다가 그 코로나 실시간으로 보는 그 어플이 있었잖아. 어플인지 사이트인지. 아무튼.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서의 질병이라는 건 그냥 생리학적 현상이야. 뭐 그냥 그 사람을 우려해. 뭐로서? 그냥 개인으로서 우려하는 그런 생리학적 현상이지. has no. 그 질병이 어떤 도덕적 암시를 가지고 있지 마. 야, 너 질병 걸렸으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잖아. 그래서 when he contrasted influenza,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he never attribute A to B죠. 그의 그 걸린 사건을 그의 행동으로 치부하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그냥 개인으로서 보다 보니까 뭐 세금 징수자나 혹은 his mother-in-law니까 장모님, her mother-in-law는 시어머니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장모님이나 세금 징수자 쪽으로 그의 행동을 그 사건에 치부하지는 않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감기가 걸렸다라는 걸 절대로 그의 행동 쪽으로 치부하지 않죠. 이런 세금 징수나 장모님에게로 이런 어떤 그 행동을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 보자. 그러면 현대에서는 그냥 뭐로 본다? 현대에서 질병은 개인의 문제인 거지. 도덕으로 보지 않는다. 도덕적 암시로 보지 않는다. 그치?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A번 볼게. 때때로 그들은 may not strike guilty person. 이게 힌트가 될 수 있겠네. 그 죄책감이 있는 사람을 그 스스로에게 가하지 않으며 strike, 가하지 않고 그들은 그 죄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에게 가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간다? one of his relative, 친척 중 하나, 부족인들 중에 하나에게 뭐 한다? 그들이 그 죄 있는 사람을 뭐 한다? 친척이나 부족인들한테 책임을 가한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질병을 뭐로 보고 있는 거야? 개인이 아니라 뭐로 보고 있는 거야? 개인이 아니라 뭐로 본다고? 친척으로 본다. 부족의 책임으로 가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B번 가볼게. 질병은 뭐로서의 질병? 동격이죠? 제재야. 사회적 잘못된 행동에 반하는 제재로서의 질병. 이게 뭐가 돼? 가장 중요한 pillars, 기둥 중 하나가 돼. 질서에, 그러한 사회의 질서에 가장 중요한 기둥들 중 하나가 될 거야. 아, 그러니까 야, 질병 여기서도 뭘로 보는 거야? 사회적 misbehavior로 보는 거야. misbehavior. 잘못된 행동. 오케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거로서의 질병은 그래서 뭐다? 그런 사회의 중요 요소가 되었다. 얘들아, among primitives 누구 얘기하는 거야? among primitives 원시인들. 그치? 옛날 사람들, 원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때문에? 그들의 supernatural theories, 초자연적인 이론 때문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적 견해가 가져다 줘. 깊은 의미를 어디에다가? 질병에다 가져다 줘. 그럼 여기에서의 primitive는 누구와의 대조? 현대인들과의 대조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어? 그럼 정리해보자. 현대에서의 질병은 누구한테 치부한다고? 개인의 불상사로 치부한다고. 오케이? 야, 아파? 준이 아파? 지원이 아파? 이게 아파? 개인의 문제로서 치부한다. 근데 A번은 뭐? 질병은 개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고? 친척이나 부족한테 간다. 질병은 사회적 비행으로서의 제재야. 사회적 문제인 거야, 질병은. C번은 뭐라고? 원시인 얘기라고. 사회적 얘기는 한 적 없어. 근데 원시 얘기야.
그럼 얘들아, 어느 하나 개인이 질병이 개인에 치부된단 말은 ABC 중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 그에 딱 대비되는 첫 시작이 누가 돼야 되겠어, 그럼? 누가 돼야 돼? 그의 반대 성향을 말하고 있는, 현재는 이러니 과거에는 이랬습니다로 시작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게 다 반대적 성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시인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초자연적인 어떤 이론 때문에 도덕적 견해가 그 질병의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줘. 질병을 보낸 신들이 보통 분노를 해. 뭐? 그 사람의 도덕적 위반, 개인의 도덕적 위반에 분노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개인의 위반, 도덕적 위반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거야? guilty person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때때로 그들은 그 죄 지은 사람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해? 부족이나 친척한테 가하게 되는 거지. 그게 사회적 비행이 되는 거야. 그 책임감이 연장돼 있는 부족이나 친척. 질병은 뭐로써? 액션이야. 본격이죠. might produce disease. 질병을 만들어낸 쓸지 모르는 그 행동인 질병이라는 것과 그의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 따라서 필수적인 걱정. 뭐? to the whole primitive community. 그치? 전체 primitive 사회의 걱정, 필수적 우려가 될 것이며 사회적 비행으로서의 질병이 그래서 뭐가 돼? 진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치? C, A, B. 이렇게 내려오시면 됐던 문제였다. 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단어 시험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